자, 10월 31일 금요일 상한가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노래가 좀 생각나는 그 딱 계절이네요. 10월 마지막 날 상한가 분석 시간이 됐어요. 우리 한국 PIM 이 종목은 제가 진짜 자랑할 만한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도 분석을 해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아침부터 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신규로 사기도 좀 애매하고 일단 보유는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분석을 따로 안 해드렸습니다. 여지없이 상한가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진짜 뭐 이 상당히 지금 34,000원짜리니까 중가주이면서 상한가 들어가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PIM은 여러분들 제가 언제 추천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상장하면서 엄청 제가 울고 먹었거든요. 여기서 두 번에 거쳐서 세 번인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나서 통 안 보다가 완전히 완전 대바닥에서 여러분들 추천했습니다. 완전 대바닥이란 게 어디일까요? 진짜 뭐 여러분들은 이 천재투자TV 구독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이 사람 신의 경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신보다 조금 더 한 끗발 떨어진 신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PIM 장대양 휴머노이드, 여기에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소재 개발로 단기 확실한 상승 동력 확보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 이후에 한국 PIM 신고가 뚫어버릴 것이다 해가지고 초소형 감속기 휴머노이드 로봇 손가락에 적용이 될 겁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목만 봐도 뭐하는 회사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 PIM은 진짜 놀라운 종목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원래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뭐 젠슨왕이 로봇하고 AI 그래서 현대차 정의선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AI 쪽에 이재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리 이제 그 깐부 치킨에서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깐부임을 과시했죠. 그런데 이제 그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 자동차에 있어서 이 회사가 좋은 데다가 결국에는 또 뭡니까? 자동차에서 좋고 또 왜냐면 자동차 터보차저 변속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있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전기차 브레이크, 스마트 기기 부품 이런 거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밈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아까 이제 로봇 감속기 요런 데 들어가는 소재를 로봇 감속기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첨단 소재를 소재 기술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요날입니다. 바로 요날 추천해 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이날 추가 추천 및 보유 지속을 얘기하면서 그냥 계속 어마어마하게 한락했다고. 그러니까 로봇주가 아니면서 로봇 시장이 개화됐을 때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종목이라고 해서 한국 PI를 저 자리에서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이런 것은 상따하기는 좀 힘들고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좀 물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세가 이 바닥권에서 이 형성된 이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는 완벽한 고점에 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아리까리한 그런 구석이 좀 있어요. 신규로 이게 상한가 저 주가 자체가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한번 약간 음봉 나왔지만 그대로 올라쳐 버렸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한국 PI의
EM을 또 얘기했습니다만 한라캐스트 있죠. 한라캐스트를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천해 들어가가지고 이 자리 추천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안 갔어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바닥 쳤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 옆으로 좀 관측하다가 좀 밀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적극 추천해가지고 그날 상한가 찍어버립니다. 날아가 버렸어. 이 놀라운 광경 여러분들 천재투자TV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천재투자TV 그래서 구독 좋아해야 되는 거야. 한국 PIM은 원래 이제 이 절연 전도성 소재 그쪽에 이제 고기능성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I 서버 AI 들어가죠. 그죠? 반도체 패키징 사업 이쪽에 이제 급속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발열 반도체가 이제 발열, 전류 교육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열성이 높은 필름 소재가 필요한데 그거 한국 PIM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착 소재 국산화 절연 접착 소재 국산화에 뛰어들 때 바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국 PIM이니까 싹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있는 거지. 한국 PIM이. 그러니까 상한가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찌감치 상한가 갔어요. 뭐 이게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보면 딱 상한가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갈 소지가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제한순환이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 한다 그러면 또 갈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어떤 흐름이 좀 나올 확률은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하기는 약간 아리까리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KD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KD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는 회사인데 세력이 딱 해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수도권에 뭐 130만 호인가 이게 뭐 한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원래 오피스텔 이런 거 주로 하는 회사거든요. 건설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뭐 KD라는 회사 이렇게 뭐 많이 안 들어봤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면은 이 회사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데 이런 데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이제 혹시 아람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긴 한데 펜트빌이라든지. 근데 오피스텔 브랜드니까 이제 주로 아파트도 일부 하긴 합니다만은 별로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수도권 일부하고 그다음에 또 서울 이게 이제 대출 한도 뭐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완화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날 소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더 적은 돈으로 물론 방 사이즈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소형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1인 가구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뭐 20살 넘어가면 우리 여성분들은 또 대부분 가서 따로 나가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들도 남성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성 딸들이 주로 이제 혼자 사는 그 생활력이 좀 더 강해요. 보면은 그런 형태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요 규제 완화에 대한 형태로 해서 이제 이게 상승을 또 해갈 수 있는 구성인데 세력이 딱 해먹은 거예요. 봐봐요. 여기 이제 사람들은 보통 보면 전저점 지지를 깨버리면은 이제 매도지 않습니까? 딱 급매물이 나온 다음에 바로 낚아채가지고 이제 상한가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이 대책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을 뭐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어쨌든 통제해가지고 노무현 문재인 이 시기에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좀 어쨌든 틀어 막으려고 하는 이 사실 아무리 짓눌러도 돈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 멀리서 거대한 물결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되고 하면은 유동성이라는 게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M2라고 해서 이 유동성이 사상 두 번째로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1% 이하로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고 지금은 2.5%입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더 돈이 풀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상승은 하겠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규제를 풀어주고 뭐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상승이라고 저는 좀 일시적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한번 딱 뛰었다가 또 끝나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휴리 메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그때 뭡니까 세종공업 SJG 세종이죠. 그거하고 휴림공업 그때 이제 뭐 우리 자동차 관세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그거 되면서 이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휴리 메이텍에 대해서 제가 SJG 세종하고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진짜 멋지게 이게 수익이 나버린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 위에 이제 쭉 빠졌는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서 딱 해먹고 이게 떠서 나오니까 다시 또 팔아먹어 버리고 이제 이런 세력이 이제 좀 털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역시 세력은 세력이다. 그래 이제 또 현대차하고 뭐가 좀 나오지 않겠냐 하면서 주가 이제 끌어올린 거죠. 사실 휴리마이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이 회사가 대단하게 그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우리 국내 그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싹 다 우리 자동차 내장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카페트 트렁크의 그 바닥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휠 가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언더커버 있죠. 언더커버가 뭔지 알죠? 바닥에 우리 앞바퀴 밑에 그 바닥에 그 합판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비 오고 그러면 그거 비 올 때 그렇게 바퀴 푹 빠져서 그로 들어가면 그거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저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참을 이용해서 이제 세력이 딱 해먹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고 이제 또 현대차하고 연관해가지고 또 뭔가 또 모종에 뭐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말이죠. 요렇게 또 전순항하고 또 얘기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얘도 이제 올라오다가 얘도 이제 워낙에 끼 있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력이 해먹은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요 고가까지는 일단은 뭐 상승 시도가 분명히 좀 나오지 않겠나. 분명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거래 상태 윗꼬리 양봉이라고 했을 때 요 근방으로는 일단 상승이 나오고 워낙에 끼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거 뚫어버리면은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는 상한가를 이 자리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매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KD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하고 전혀 상관없이 약간 세력성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거고 휴리메이팅은 그래도 자동차 연관에 오늘 현대차 급등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오토엔이라는 종목도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토엔 그냥 들어봐도 오토엔이니까 그쪽에 좀 연관이 돼 있나? 오토엔 그래 오토엔이 뭐야 도대체? 오토라는 거 보니까 자동차나 약간 그런 쪽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죠? 오토엔도 이게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게 이 오토엔은 사실은 경쟁에서 완전히 떨어진 종목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저 마탱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관세 협상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빌빌 돼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가 딱 상승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역시 젠슨왕 효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의 사내벤처로 원래 출발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런 회사들 많다고 사내벤처로 출발한 회사들이 그래 이제 오토엔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이제 그 뭡니까 그 디지털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구독형 솔루션, 이런 거 해먹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이라는 게, 사실 막 이렇게 뭐가, 막 되지. 우리가 이제 차량 소유자고, 또 정비업체, 또 보험사, 렌터카, 할부금융 회사들,
뭐 이런 데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뜯어먹는 그런 그 구조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이 독일 차들 막 그 외제차 독일차만이 아니라 특히 독일차들이 그런데 그거 이제 지들 부품 그 쓰게끔 이제 대부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동차 팔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BMW, 벤츠, 아우디 전부 다 특히 BMW, 벤츠 같은 애들 보면은 맨 그 보험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국산보다도 옛날에는 5배 가까이 비쌌어요 부품이. 요즘에는 한 두 배, 2.5배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등쳐먹었거든, 저게.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현대차,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제네시스도 고장이 나면 그쪽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블루헨즈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애프터 서비스를 했던 오토행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붙이기가 점점 어려워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도 현대차하고 관련돼 있는데 뭐 해볼까 뭐 해가지고 상승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글쎄요. 이런 것은 이제 단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발성이 아닌가. 뭐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제 워낙에 이런 이제 거래 없다가 뜬금없이 지금 90만 주 아닙니까? 3,000원짜리 90만 주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현대 오토웨버 이거 얘기하니까 내가 딱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그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현대 오토웨버가 다른 종목 하면서 이제 조금 올랐을 때 이거 이제 고점을 막 돌파했을 그 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매수 타점에 왔다고 적극적으로 매수 질러버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미 주가는 조금 올랐죠.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가를 뚫은 순간 여러분들 질러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원래는 싹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도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그 차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체계, 그 다음에 SDV 뭐 이런 쉽게 얘기해서 약간 디지털 차량으로 이제 점점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수혜주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띨박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하니까 뭐 자동차 부품 현대차 하니까 현대차 부품 납품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젠슨라임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에 AI 칩을 공급해가지고 지들도 먹고 살면서 거기에 연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구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거 거기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그것은 이제 그 별개야.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1차적인 수혜지만 현대차하고 연계했을 때 가장 큰 수혜라는 게 AI 칩이 공급됐을 때는 그것을 디지털로 해서 AI 내비게이션부터 해갖고 쫙 전체적인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현대차나 제네시스나 이런 보면은 이제 안에 인포테인먼트가 엄청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바로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기능이 점점 컴퓨터화 되면서 이제 점점 옛날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게 AI 칩이 이제 필요해진 그런 세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대 오토웨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뭐 쓸데없이 뭐 오토 아유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제가 가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만약에 눌린 자리에 보면은 현대 오토웨버 같은 놈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오토엔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또 혹시 합니까 또 상한가도 또 워낙에 빨리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 이제 기대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젠스랑 얘기하기 전까지 이제 또 뭐 기대 심리가 있어야 쳐 올라가는 그런 형태. 왜냐면 앞에가 이제 매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막 따라 붙으면서 매매할 만한 그런 과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KD하고 오토행 같은 경우는 딱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딱 쳐가지고 이제 눌렀다가 딱 올라오니까 더군다나 이제 오토행도 약간 그래도 2분기에 살짝 영업 흑자가 살짝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이제
뒤질라다가 지금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관세 협상도 타결됐으니까 뭔가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흐름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그린 생명과학이 되는데 이 그린 생명과학은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인트 모션이 있기는 해요. 페인트 모션이 있는데 이 회사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린 생명과학 이게 그린 생명과학이잖아요. 그린 생명과학이 묘한 게 떴어요. 그 묘한 거라는 것이 뭐냐면 그린 생명과학이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135억짜리 규모 AI 반도체 소재 공급을 했는데 매출액 대비 54%다. 와, 그러면 이제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도 상한가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래 상대방을 보면 그린 케미칼이에요. 아니 앞에가 그린 생명과학이 들어가 있고 그린 케미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관계회사입니다. 관계회사. 그리고 그린 생명과학의 2대 주중과 애들이 지금 그린 케미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 지들끼리 이렇게 약간 요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저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나중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이제 내부 이 지원 계열사 지원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규모가 54%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요게 중요해요. 10월 29일부터 해가지고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즉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월도 안 돼서 4개월 반 만에 요걸 다 공급하니까 매출액이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말은 또 그래요. 또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더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AI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 이게 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 그래도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AI 반도체 소재 산업 그게 이제 AI 반도체 소재하고 연관된 게 또 한국 PIEM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생명과학이 야 이거 이제 바이오 환경 소재를 주로 하고 있는 이 회사가 AI 반도체형 첨단 소재 사업 쪽으로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용 기능성 소재 이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물꼬를 텄다. 지들 간에 라 하더라도 이제 물꼬를 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고 보면은 지금 그린생명과학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린생명과학 그린생명과학 자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그린생명과학 이게 그린생명과학 지분을 그린케미칼이 이게 한 10% 갖고 있을 겁니다. 과거부터 갖고 있으니 뭐 갖고 있겠지. 2대 주주 한번 봅시다. 자, 관악상사가 1대 주주야. 그린케미칼 13%네. 여기 보이죠? 13% 주주 중에 그린 생명과학 주주 중에 13% 그린케미칼이 13%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악상사가 13% 갖고 있어요. 근데 주주가 희한하게 둘 다 지분이 13%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린케미칼을 보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은 그린케미칼 주주 구성에는 그린생명과학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건덕상사가 있고 관악상사가 저기 들어가 있네요. 아까 그린생명과학의 1대 주주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 관악상사였죠. 그 다음에 그린케미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3대 주주의 관악상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원 사격해주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3자 배정 증자를 통해서 거래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이게 건덕상사, 관악상사 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들 거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분 그거 조금 늘려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린 케미칼이 유기화학 제품 제조 판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토탈 에너지 롯데케미칼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재료 공급받아 이렇게 이제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회사가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보면 한 100억 전후 이렇게 순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네요. 여기 80억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올해는 좀 적은데 그래도 원체 지금 유보율이 928% 부채 비율 66%. 그러니까 계속 흑자가 나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자 배정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돈을 투자 명목으로 이렇게 딱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앞단에 이제 매물이 있고 전에 이제 코로나 연관해 가지고 또 뭐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뭐 어디입니까 저 대만을 비롯해서 저 홍콩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여기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세력이 이제 꽤나 이 종목을 좀 강하게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재료를 발판 삼아서 이제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린생명과학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료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화학제품도 하고 있는데 요게 화학제품에서 어쨌든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비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수주가 되면서 그리고 매출액 이게 워낙에 이제 조그만 회사니까 뭐 50%를 갖다 밀어줘 버리는 그런 형태니까 주가가 내일도 상한가 들어갈 것이 유력해 보인다.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요 자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요 자리가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고가가 얼마냐면 3,555원입니다. 3,555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3,085원이야. 3,359. 그죠? 그러면 4,000원 좀 안 되는 자리나 뭐 이 정도 가야 이제 상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자리 정도가 이제 상한가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매물이 많아요. 근데 재료의 값어치가 좀 커가지고 어쨌든 조금 너무 떠서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요 자리까지 수익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뚫어가면서 이 매물을 돌파하면은 이 모멘텀이 좀 크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떠서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 3천 아까 이제 555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예 찍어놨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3,000원 초반에 나온다 하면 3,555원까지 요거 돌파로는 거의 뭐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거의 뭐 10중 8구는 제자리까지 올라간다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밑에서 하면은 뭐든지 그게 5%든 10%든 이제 먹을 자리가 나온다는 거고 저걸 뚫으면은 상한가 도전하러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린생명과학 정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회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한국 PIM이 이제 가장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건 좀 너무 올라가지고 좀 그러니까 막 그린생명과학 정도가 뭐 관심권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KD 이런 건 좀 그렇고 이 슈리메이텍 또 괜찮긴 한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이제 동전 수준에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린생명과학 정도는 그 안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 조금 틀리니까 어차피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해야지 저런 걸 갖고 뭐 묻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여기서 쓸만한 회사는 엄밀하게 보면 한국 PIEM 빼놓고는 없으니까 별로. 그 대신 이제 그린생명과학은 그래도 이제 우리 저쪽 뭐 계열사들이 탄탄하고 그런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지원 사격도 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주가가 그래도 봐봐요. 아까 여기 건덕상사 있죠. 아까 그린케미칼 일대주가 건덕상사였잖아.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여기는 또 관악상사고.
그래 이제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얘도 지금 뭐 적자 나고 있다가 막 이력저력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이제 부채는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 해주니까 그래도 그린 케미칼,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사 이제 싹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PIM이 제일 좋지만 그린 생명과학 그래도 괜찮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모멘텀적으로 여러 형태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뭐 세력이 이제 장난치고 하는지 아직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한국 PIM의 높은 위치를 감안하면은 뭐 이게 그린 생명과학의 매수가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PIM은 6만 주, 5만 주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린 생명과학은 이것은 뭐 외국인 기관이 매매한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이 이런 거 매매하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대단한 파괴력 있는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 24명의 주식코인 전문가들이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싹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앱이 되겠습니다. 왕초보 주린이들 그대로 따라했더니 너무 쉽고 폭발적인 이 폭풍 수익에 난리가 난 겁니다. 반토막계야도 손쉽게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해서 개미들의 투자 천국이 돼버린 곳 바로 오르고 채팅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퍼주는데 100% 무료 리딩이니까 얘를 이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100% 무료 리딩인데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즉시 입장해서 수익 랠리에 동참하시고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거 설치를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 아닙니까? 다운로드를 딱 해놨어. 근데 아이디 비번으로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무료용 가입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서 아이디 비번 필명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고 입장할 때는 이제 그 필명으로 입장되니까 필명을 좀 좋은 놈 만들어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이게 이제 천재투자TV 에서 만든 오르고 채팅 어플 그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공개 채팅 있죠. 이걸 눌러보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기에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되니까 방 제목 클릭해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고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방은 여러분들께서 이 잘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상위 전문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리딩하니까 여기에 반드시 하나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개별 낱개 전문가들이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입장을 하시고 코인도 한다 그러면 코인도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칭이 잘 되겠다 하는 전문가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하셔도 되고 어쨌든 뭐 입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랠리에 동참이 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르고 무료방 입장해서 수익 돈 많이 벌어가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다 했어요. 구독자 늘리려고. 구독, 좋아요. 예, 제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는 습관. 이것도 상당히 저한테는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